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12명으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기존 거리두기를 일주일 유지하되 2, 3일 동안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20, 30대 중심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젊은 층의 선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과 업소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5월 경상수지가 107억 6천만 달러 흑자로 1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배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실적 개선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돌파해 2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규 감염의 절반가량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며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 속에 러시아의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일 방역 규제를 풀기로 한 영국에서는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212명으로 1,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 확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212명으로 누적 16만 2,7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1,16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990명이 확진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44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33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3만 7천 명이 받아 누적 1,543만 명이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54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확산세가 더 거세졌다며 오늘로 종료되는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 3일 뒤에도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를 통해서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만약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20, 30대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약 100개 팀의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 그동안 여러 곳곳에서 현장의 충돌 등을 고려해서 반드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경찰 함께해서 이행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겠습니다. 불시 점검할 것이고요. 또 방역 수칙에 대해서 확실히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걸 하시게 되면 방역 수칙 위반이 드러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흘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 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전파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이 심야에 서울 지역 곳곳에 기동대를 투입해서 불법 유흥시설 영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 활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경찰은 오늘 17일까지 2주 동안 이처럼 전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가락동의 한 먹자골목에서 경찰이 팀을 꾸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경찰이 유흥시설 불법 영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동대를 투입한 겁니다. 경찰은 이른 저녁부터 새벽까지 서울 곳곳에서 유흥가를 돌면서 불법 유흥시설 단속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벌였습니다. 강남과 송파 등 서울 4개 지역에 기동대 4개 중대 26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지, 가게에서 밤 10시를 지나서도 영업을 이어가는 건 아닌지도 함께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밖에서 볼 때 손님들 드시는 줄 알고 일단 여쭤보러 들어와. 최근 서울 마포구 홍대 술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유흥시설 불법 영업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찰 활동을 강화하면 경각심이 높아져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범죄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영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경찰, 지자체,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특별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 단속 기간 첫 이틀인 지난 주말에만 32건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20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 순찰을 벌이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밤 늦은 시간 공원의 술자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외 금주령을 내린 서울시 행정명령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술집과 식당 영업 제한에 들어가는 밤 10시. 한강공원은 여전히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강가에 가까운 자리는 2m 이상 거리 두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스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서울에선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한강공원 11곳을 비롯해 경의선 숲길과 서울숲, 청계천 등 25개 주요 공원이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에 나섰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후로는 공원에서 음주를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만취한 사람들은 단속에 항의하며 되려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벗어! 빨리 오라! 또 술이 아닌 음식물은 금지가 아니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맥주 다 먹었어요. 네네네. 10시라고 해서 다 먹고 이제 치우려고 했어요. 음식은 괜찮습니다. 예, 식사하시고 뭐 취식하시는 건 괜찮은데. 수도권 2030 젊은 층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 내려진 조치라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0시까지 영업장을 닫는 게 이게 유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야외에도 먹는 거를 이제 음주를 단속하면서 이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가 뺏긴 것 같아요. 제가 봐. 너무 경직되고 너무.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금주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로 확보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70만 회분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백신은 오늘 오전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이 이미 국내에서 허가받은 벨기에 생산분인 만큼 즉시 통관을 완료하고 긴급 사용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도입된 백신 가운데 34만 회분은 확산세가 거센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 우선 공급돼 대민 접촉이 많은 위험군에게 사용됩니다.
정부는 제공받은 물량만큼의 화이자 백신을 오는 9월 이후 이스라엘 정부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과 정부가 내놓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는 데다 이전 지원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아우성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PC방을 운영하는 이상태 씨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간 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소급 적용 조항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이후 손실만 보상해주는 내용이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손실액 1억 5천만 원가량은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죠, 일부러.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영업자를 통해서 방역한 거밖에 없는데. 밤 10시 영업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진 호프집 업주 역시 불만이 큽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이 제외됐다는 설명에도 허탈감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뭐 손실보상 다 해서 줄 것 같이 하다가 결국 안 준 형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계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자영업자들은 5차 역시 남의 이야기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4차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4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으로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컸던 지난해 매출액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적게 주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의심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사실 19년도 기준이 맞다고 봅니다. 다 같이 힘들었던 2020년도는 이미 타격을 받은 거고,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야 지급액이 줄 거니까. 그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현실에 맞게 지원 금액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는 19년 대비해서 20년 매출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났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고 그다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생계의 낭떠러지 앞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5월 중 경상소지가 107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1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5월 경상소지 흑자가 2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서 4.8배 증가한 겁니다. 상품 소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26억 1천만 달러에서 63억 7천만 달러로 확대됐고, 서비스 소지 적자 규모는 운송 소지 개선 등으로 전년 동월 6억 5천만 달러에서 5억 6천만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5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6% 증가한 507억 5천만 달러를, 수입은 37.9% 증가한 478억 1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의 대폭 개선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훌쩍 돌파하는 깜짝 실적을 또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경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8.94%, 영업이익은 53.4% 각각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를 10% 이상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이며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지난 1분기 부진했던 실적을 털어내고 7조에서 8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돼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일부에선 입원 환자가 넘쳐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규 감염자의 절반가량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부의 미주리주는 한 차례 백신을 맞은 성인 비율이 45%에 불과합니다. 미국 전체 평균인 67%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최근 감염자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병원은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보내는 실정입니다. 닉사시 시장은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가 오히려 주민 소환 투표라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미주리처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들은 아칸소, 유타, 와이오밍 등 주로 중남부에 몰려 있습니다. 농축산업이 주요 산업 기반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들입니다. 이들 지역의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n today's briefing, we discussed how the Delta variant is already responsible for half of all cases in many parts of this country. It's more easily transmissible, potentially more dangerous.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은 경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ully vaccinated Americans have a high degree of protection, including against this Delta variant. Study after study after study has shown that since early May, virtually every COVID-19 hospitalization and death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among the unvaccinated. 그런 만큼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접종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대규모 발병 사태가 발생하면 잠재적으로 더 많은 변이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백신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아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 속에 러시아의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9일 방역 규제를 풀기로 한 영국에서는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백신 접종 센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놀란 시민들이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У меня большая семья, все сделали, и я тоже хочу. Более 64 государств закупают нашу вакцину, спутник Ви, поэтому я считаю, она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лучших сейчас. 보건 당국은 비예약자 대기줄까지 마련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12%대에 불과합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퍼지며 러시아 신규 사망자는 사흘 만에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6일 하루 737명이 숨지며 지난 3일에 697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는 13일째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영국은 오는 19일 방역 규제 해제를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자비드 보건장관은 신규 확진자가 19일쯤에는 지금의 2배인 5만 명에 이르고 8월에는 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입원과 사망자 감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are seeing is a severe weakening of the link between case numbers and hospitalization and deaths. And that is what is allowing us to ease the restrictions in this way. 영국과 달리 노르웨이는 제한 조치 해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4단계 해제를 앞두고 있었지만 일단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미루고 델타 변이 확산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영국에서 8월 1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자와 18세 미만인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코로나19 자가 격리 정책을 발표했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확진자와 접촉 시 10일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야 적용됩니다. 전체 인구의 61%가 백신 접종을 한 이스라엘에서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1명에 달해서 지난 3월 30일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2%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된 사례였으며
나머지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급증에도 전날까지 35명이었던 중증 환자 수는 2명이 줄어 33명이 됐고 추가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건너뛴 칸 국제영화제가 사상 처음으로 한여름에 개막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프랑스가 올해 일정을 2달 미룬 건데요. 델타 변이 확산 우려로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하진 기자입니다. 2019년 5월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에 황금 종려상을 안긴 칸 국제영화제가 2년 2개월 만에 어렵사리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화제를 열지 못했고 올해는 정부 규제에 따라 일정을 2달 미뤄야 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프랑스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 주최 측은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Il y a une semaine, on disait non, pas de masque parce qu'on regarde loin, devant, et ça va. Et là, on est en train de se dire que pour être exemplaire, peut-être il faudra qu'on ait aussi les masques. En haut des marches, pas de baiser, pas d'embrassade, rien.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건 물론이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이라는 걸 증명해야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성대하기로 유명한 칸 영화제 애프터 파티도 과거보다 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영화계는 칸 영화제 개막을 어느 때보다 반겼습니다. The whole film industry has been so hard hit by COVID. Everyone is really hoping that this Cannes will be sort of a kicking off point, a sort of a reopening. Je crois qu'on est tous très contents de pouvoir de nouveau retourner au Festival de Cannes, même si c'est très particulier cette année. 이번 칸 영화제에는 배우 송강호 씨가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최초로 흑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미국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 등 8명과 함께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린 영화 24편을 심사합니다. 한국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신작 당신 얼굴 앞에서가 올해 신설된 칸 프리미어 부문에서, 한재림 감독의 재난 영화 비상선언이 비경쟁 부문에서 상영됩니다. 송강호와 함께 비상선언에 출연한 이병헌은 한국 배우 최초로 폐막식 무대에 올라 시상할 예정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BTS의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드시런과 도자켓 등 쟁쟁한 팝 가수들의 신곡도 제쳤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버터는 7월이 되어서도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6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본격적인 장기 흥행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빌보드 역사상 핫백 1위에 오른 1125곡 가운데 6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건 지금까지 160여 곡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기록만 봐도 6주 연속 이상 정상에 오른 건 한 해에 한두 곡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버터처럼 발매하자마자 1위에 오른 곡은 지금까지 54곡이 전부인데 이 가운데 6주 이상 연속 정상을 지킨 곡은 9곡뿐입니다. BTS는 이미 단일 그룹으로서는 가장 긴 기간 동안 핫백 왕좌 자리를 지킨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팝계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드시런의 신곡 배드 해비츠, 도자켓, 더 위켄드가 함께 부른 유 라이트 등 쟁쟁한 신곡이 나왔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라디오 플레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TS 버터가 미국 대중 그리고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래가 됐고, 버터는 이번 주에도 압도적인 다운로드량을 자랑했습니다. 앞서 발매한 바이닐 음반과 카세트 판매량까지 더해지면서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는 9일 신곡까지 발표할 예정이어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BTS가 장기 집권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훌쩍 넘은 1,212명입니다. 확산세가 계속되자 방역수칙을 강화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마음속의 방역 단계는 격상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